안녕하십니까, 컨쇼 컨설턴트 이우승입니다. 오늘 2020학년도 정시전략 1부와 2부로 나뉘게 되며 1부는 제가 세 과목 반영대학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대표님께서 상중하 라인 짜는 것, 그 다음에 가나 다군 정시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는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학과나 없는 학과,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학과나 없는 학과, 그리고 모집 방법 변경에 따른 경쟁률 및 합격 컷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체능과 체육 계열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학과와 없는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대학에서 100분위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반영하게 되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예창작학과에서 국어 40, 그리고 영어 20, 탐구 2과목 35%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예창작과에는 상당히 높은 입결이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서울의 성공회대 인문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하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2가지를 뽑아서 33.4%씩 2과목 할 수 있고요. 영어 33.3%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사회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중에 하나에서 33.4%, 그리고 영어와 탐구 각각 33.3%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IT 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학 가형에서 10%, 나형에서 5% 있다는 것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경대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 그리고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40, 수학이 매우 낮습니다. 수학이 10, 영어 25, 탐구 25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도 물론 가산점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학부, 문화유산융합부, 문화창의학부 같은 경우에 국어 40, 영어 40, 수학 20, 혹은 탐구 20 이렇게 해서 나뉠 수 있게 되는데요. 수학을 그나마 좀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형에 선택한 친구들이 있다면 탐구랑 수학이랑 계산해 봤을 때 수학이 조금 유리하다 싶으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학부에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환산하게 되겠고요. 이게 소수점이라서 조금 헷갈리실 분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국어 40, 영어 20, 그리고 탐구 40 정도로 해서 국어나 탐구를 잘 본 학생들이라면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진학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 국어나 혹은 탐구 2과목 중에서 잘 본 걸 하나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 있고요. 수학이 무려 50이나 들어갑니다. 와, 대단한 학과이지 않습니까?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꼭 50 들어가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종대학교 자연 계열 중에서도 창의 소프트웨어 학과는 제외하고 국어가 15, 상대적으로 낮죠? 수학 가형 40%, 영어 20%, 과학 20%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숙명여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률이 많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국어가 엄청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는 경쟁률이 그래도 조금 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 인문 계열만 봤을 때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거 하나에다가 영어, 탐구 이렇게 해서 반영 과목이 있다는 것 유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도 마찬가지로 수학, 자연 계열 50% 있다는 것 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30%, 탐구 과목 20% 있고요. 그리고 대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20%가 가산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 봤다, 게다가 내가 가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남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대진대, 성결대, 신한대도 마찬가지로 대진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2과목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 30%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진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 필수니까 요거 필수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성결대
경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수형 중에서 최고점 2개가 70점, 그리고 탐구가 30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 가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대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에서 국영탐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어, 영어, 탐구 하나, 그리고 한국사 50%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잘하시는 분들은 신한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학. 그러니까 여기 국, 영, 탐 하나, 혹은 한국사에서 잘 본 거 하나, 그리고 수학은 자연계열, 그리고 신한대 같은 경우는 수, 영, 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 중에서 국어를 50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서 50점 받으시면 좋은 신한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대학교의 경쟁률들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는 그나마 또 국어가 괜찮기 때문에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학에 관련돼 있어서는 수학의 경쟁률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장점인 반영 과목을 잘 선택해 주시고 그거를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방법 변경 경쟁률 및 합격 컷 예측인데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에 국어랑 영어랑 탐구만 봤던 학교가 2020학년도에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탐구를 본다면 커트라인 약간 하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탐이나 과탐을 봤던 학교가 이번 연도 2020학년도에는 사탐만 반영한다 라고 했을 때 문과생만 지원할 수 있고 경쟁률이 그만큼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컷 점수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으니까 이 점 또한 유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열심히 지우겠습니다. 36대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 거입니다. 2019학년도에 36대는 국어랑 영어랑 사회만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학년도에서는 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보고 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 대비 합격 점수가 소폭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수능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수능 난이도가 조금 더 이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36대 점수 작년 비해서는 합격 점수가 하락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 농어촌 외에 그리고 기회균형 학생들을 수능 80 그리고 교과 20 이렇게 선발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농어촌도 그렇고 기회균형도 그렇고 수능 100%라는 것 이 점 또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채팅창이 자꾸 보여가지고 눈이 자꾸 글로 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대 할 때 우리 농어촌 친구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회균형도 어찌됐든 하나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정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 학부제가 약간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환경공학부와 기술융합공학부가 합쳐져서 사회환경공학부가 되었고요. 기계공학부와 항공우주시스템공학부가 합쳐져서 기계항공공학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학과와 컴퓨터공학부가 합쳐져서 컴퓨터공학부가 되었는데요. 제가 작년 등급 컷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 사회환경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그래서 몇 점 정도가 합격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환경공학부가 90.4
3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합쳐지는 학과 같은 경우는 높은 학과를 기준으로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연도는 사회환경공학부, 기계항공 이런 것들이 다 모집 인원이 약간씩 증가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유의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정시 일반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이 폐지되었고요. 연세대 의예, 성균관대 의예, 고려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인적성 면접 도입된다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매우 중요한 학과이기 때문에 인적성 또한, 인성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 다 착하지만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법과 광고홍보학과, 경영학과, 영어영문학부, 컴퓨터공학부, 화공생명학부, 화공생물학부 이런 것들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번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가군에서 나군으로 들어갈 때 경쟁률이 어떻게 변하고 합격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오늘도 합니다. 그리고 중어중문학부, 경제학과, 생명과학부, 융합에너지 신소재 학과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또 가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군, 나군에서 다군 이렇게 군이 바뀌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인기 학과가 보통 그렇습니다.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그러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군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기가 인기가 있다. 그래서 경쟁률이 아마 많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아마도 이제 동국대 쪽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상중하 라인 짜실 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가들 상중하 라인 짜실 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다군 형성할 때도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가 가군이면은 연대가 뭐 나군, 고대가 그리고 뭐 중앙대가 다군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군별로 상중하 라인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카메라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대표님께서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정시 전략을 어떻게 짤지 모집별로 그리고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정말 성적표를 가지고 분석해보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 겁니다. 컨설턴트 이우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